안녕하세요. 버블한 북두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1,401원을 터치를 했죠. 1,400원대에 돌입할 거라는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또 밤사이에 1,380원대로 또 조정이 됐습니다. 외환당국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단기간 안에 환율이 들썩들썩거리니까 자본시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또 외국인 주식이 급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거의 4% 이상 좀 주식시장 코스피가 좀 빠져나가는,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되는 어떤 국면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일본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150엔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일본도 이번에 760조 정도를 펀드 조성해서 미국에 쏟아부어줘야 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부담감을 안게 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의 자본시장 역시도 관망세, 앞으로 어떤 역풍이 불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지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한국 역시도 15% 정도의 관세 협상을 했지만 지금 GDP 대비를 보자면 일본이 760조, 한 14% 정도 나가는 거고요. 한국은 500조, 한 20% 정도 나가는 겁니다. 결국 가서는 같은 15%인데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 퍼주는 이 자본량이 굉장히 좀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허들을 또 많이 넘어야 되는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좀 탄력성 있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불안적인 요소도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서 환율이 한 1,400원 정도로 지금 올랐어요.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오르게 된 건데, 일단은 미국이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페드가 금리 동결을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또 동결 쪽으로 몸을 움직였고요. 일본 역시도 기준금리 0.5% 4회 연속 지금 동결하고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14%의 자본을 미국 쪽으로 또 이 소방호수를 틀어줘야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라. 그래서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지난주 미리 전격 합의를 했으나 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돈 나가는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 자본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는 꽉 붙잡고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대비 한 20% 미국 쪽으로 펀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자본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그런 어떤 수순에 와 있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계속해서 4% 이상 지금 찍고 있고 30년물은 4.8%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를 살펴야 되는 건 주담대죠. 주담대 금리가 확실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국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세지는 이 국채금리의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 코스피가 3.9%, 어제 거의 4% 정도 하락을 해서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3,100선, 3,200선 찍고 한 3,500선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7만 전자 붕괴됐고 하이닉스도 5%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 95%가 내렸다는 건 굉장히 잘 나가는 코스피였던 모습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직격적인 영향을 날린 건 바로 세율 조정이었죠. 일단 법인세가 24%에서 25%, 1% 정도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세율이 될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줄였어. 거의 40억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 10억 원 정도의 주식 1년간 들고 있으면 20% 양도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개념이 한 50억 정도에서 10억 정도로 줄었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이 세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세금을 뽑아 올리는 데는 뭐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전혀 없겠죠. 근데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지금 3,100선으로 4% 빠진 거는 이런 이유예요. 결국 내가 10억 주식 들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20%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10억 이 주식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금융시장도 관세 영향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데 세법 개정까지도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 정점은 딴 거 아닙니다. 법인세율 1% 인상한 거고 증권거래소 이거 0.05% 그죠? 거래세까지 또 인상을 했다는 거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에서 10억으로 환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었다. 코스피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덜커덕하고 그냥 브레이크가 딱 걸리게 된 건데 이것도 뭔가 조정이 좀 상당히 좀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다가 뭔가 좀 덜커덕 걸리는 렉이 걸린 느낌이 드는데 거의 4% 가까이 지금 빠졌죠.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이 6천억 정도를 좀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한국 자본시장이 관세 경향과 더불어서 관세도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타결은 했다. 종지부는 일단 찍은 것 같지만 앞으로 또 2주 후에 미국에서의 또 협상도 상당히 또 변수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적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본시장의 흐름은 부동산 시장 쪽에도 확실하게 하방 압력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8월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움직임을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아마 길이 딱 나눠지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돈줄이 완전히 지금 틀어막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정책대출 DSR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정책대출 자체가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동안 집값을 들어 올리는데 이 갭 투자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몰빵하는 어떤 자금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이 뭐 군부를 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수도권 전세 보증도 지금 이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허그에서 뭔가 좀 돈이 빵꾸가 나면 메워줄 수 있는 그 액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앞으로 뭐 80%에서 더 내려서 한 70%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10년 만에 이 전세 대출을 손보게 되는 건데 보증 비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자기 현금 아니고는 집을 사기 좀 힘들게 됐다. 그만큼 뭐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건 뭐 갭 투기죠. 전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집값을 높였던 그런 어떤 모든 움직임들은 차단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목표가 지금 80%로 잡고 있기 때문에 허그의 보증 비율도 이제 80%로 지금 줄인 것 같습니다. 동조하는 어떤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 90%에서 80%까지 낮추자. 이런 어떤 이 부채 관리 부분에서 이제 전세 대출 버팀목 디딤돌 대출 정책 모기지론 DSR 규제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증 비율까지도 지금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이 전세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갭2를 이용한 자기 집 마련, 내 집 마련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죠. 완전히 이제 뭐 틈새가 막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200조 원에 육박하는 전세 대출이 대출 규제에서 빗겨나 있는 이런 어떤 사각지대를 이제 메우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년 만에 80%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고 줄인다는 방향으로 지금 이 모든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가격 기준은 더 예상보다 훨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성동구 지수 부지 다음 주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1240가구 공급을 하는데 이 중에 한 5, 600가구를 이익공유형이나 지분적립, 미리 내 집 같은 경우로 시스템을 좀 달리해서
뿌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소형은 한 2억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좀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금동에 위치해 있죠. 오금동 거의 뭐 도보로 2분이면 충분히 오금역을 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성동구치소 부지 다음 주에 소식 좀 잘 들여다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자금줄이 막혀가면서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나 성동구치소 부지 같은 뭐 이익공유형이나 지분 적립 같은 좀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는 틈새를 좀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매매가 변동률은 지금 고점에서 0.21 정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남권이 그래도 좀 많이 하락하는 마용성이 좀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도봉, 강북, 노원은 역시 뭐 계속적인 집값의 이 하락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풍선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강남이 좀 쪼그라들면 노도강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뭐 하락세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용선 아주 크게 8월 달에 집값 부분이 뭐 깨질 정도로 엄청나게 좀 큰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계속적으로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편법으로 인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줄기가 다 커팅이 되는 거예요. 갈아타기 대출도 뭐 1억까지 밖에 안 나오고요. 1주택자 뭐 오피스텔 사도 다주택자에 해당되면 이게 안 돼. 한 푼도 안 나와.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문어발식으로 투기에 가까운 어떤 투자 거의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줄은 확실하게 더 쪼여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구축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거의 뭐 집값 자체가 신고가, 최고가를 찍는 곳 뭐 간간히 나오고 있고 꼼짝도 안 하는 어떤 집값 하방 압력 고스란히 보합세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현장 거래가는 급매 던지는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북구 동일 하이빌 UCT 60평대 18억에서 10억으로 7억 5천 떨어졌습니다. 7월 30일 거래죠. 그리고 성북구 성북 일가에 있는 19억에서 12억 7억 가까이 떨어져요. 115-5 62평짜리인데요. 이렇게 성북구가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지금 파이가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만큼 이 강남과 마용성 이외의 비강남권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를 보더라도 뭐 레미안 포레 카운티 전세가 4억 7천, 기름 뉴타운 4억 3천, 4단지 3억 8천.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 그 기저에는 바로 전세가의 하락 양상 거의 50%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0억에서 5억, 10억에서 6억, 8억에서 4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전세가가 반토막 나고 있죠. 역전세도 지금 우려할 만큼 아파트 전세가도 지금 내려앉고 있는 분위기. 전세 수요는 많은데 전세 물량은 적어서 오히려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을 굉장히 또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북구 거래량 뭐 쪼그라들 수밖에 쭉 올라갔다가 뭐 쏙 하고 내려가고 있죠. 당연히 거래량은 거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공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성북구 거래량 뭐 그래프가 지난달만 해도 쑥 올라왔는데 완전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성동구, 마용성 중에 꼬리표라고 할 수 있는 청구강변 12억 하락했습니다. 35억에서 23억. 와, 청구강변이 35억까지 했습니까? 31평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네. 그죠? 근데 12억 고스란히 지금 반납하고 있죠. 너무 올랐잖아. 35억이 뭐예요? 35억이 30평이. 평당 1억이네. 평당 1억이 넘어. 23억인데 이것도 20억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주 단기간 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성동구 거래량도 지금 뭐 쭉 올라갔는데 쏙 하고 빠지고 있잖아요. 76건으로 그치고 있고. 역시 뭐 넘나드는 어떤 고저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에 완전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거래량도 쪼그라들고 있고. 서초구 반포미도 1차 역시도 38억에서 30억 등기 쳤습니다. 왜냐? 38억에서 8억 빼고 30억으로 거래 쳤다는 그런 어떤 희열을 느꼈겠죠, 매수자가. 근데 이 30억도 앞으로 깨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서초구도 그리 안전한 강남구지만 안전한 집값 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월달, 3월달에 뭐 최고량을 찍다가 6월달에 조금 더 올라섰다가 완전히 7월달에는 내려앉는 거래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3월달이 가장 높았죠. 근데 7월달은 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현대 12차 압구정동은 뭐 요새 뭐 거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90억에서 80억, 7억 하락하는 건 뭐 문제도 아니죠. 7%밖에 안 떨어졌어. 그래서 51평인데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런 집값을 자랑하고 있는 압구정동의 어마무시한 집값들이 얼마만큼 빙하 깨지듯이 깨져나가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 거래량이 뭐 확연하게 줄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뭐 거래가가 7억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압구정동에 했던 이 궤적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죠. 3월달 극강으로 찍다가 거의 7월달에는 완전히 내려앉는 분위기. 청담자에 역시도 48억에서 43억. 고대중 뭐 10% 정도 빠졌는데 5억 정도 빠져도 표가 안 나잖아. 43억인데 36평이에요. 그것도 국민평야입니다. 여기가 무슨 국민평야예요. 여기가 현금부자평야로 바꿔야지. 아무튼 청담자의 자이아파트 청담동도 상당히 좀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마포구 마포자이 역시도 지금 6억대에서 7억대 계속해서 파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18억까지 내려왔는데 10억까지 깨져야 됩니다. 솔직히 마포구 그렇잖아. 지금 강남 가격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가 마용성이 아무리 뭐 입지적인 어떤 개발 호재가 뭐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좀 정상적으로 가야죠. 마포구도 지금 뭐 3월달과 6월달 거의 거래량이 극강을 찍었는데 좀 완전히 쪼그라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용산구 레미안 첼리투스 역시도 58억에서 좀 갈 길이 멀죠. 배고프죠. 7%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 뭐 집값 별로 안 떨어져요. 아닙니다. 여기 고점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억씩 떨어지는 게 그냥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엄청난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7억 떨어지는 것도 눈 튀어나올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건데, 그죠? 계속해서 뭔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용산구도 거래량이 지금 3월 달에 쭉 올라갔다가 7월 달을 들어서 뭐 굉장히 표가 나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 강서구 쪽 이제 비강남구 확실한 비강남권이죠. 등천 아이파크 반토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5억에서 지금 8억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7억 4천 하락했죠. 47%. 자, 이겁니다. 이제 강남이 확실한 어떤 살점 떨어져 나가는 이 깨져나가는 어떤 거래가를 보여주면서 비강남권 또 서울 외곽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 역시도 그 파이는 2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반토막이 날 정도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 확실하게 8월 달에는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만큼 엄청난 하방 압력을 떠안고 실질적인 어떤 가격 하락을 경험하는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강서구 거래량도 뭐 3월달과 6월달 거의 뭐 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이 밀어 올렸으니까 7월달에 뭐 확실하게 좀 떨어져 나가고 있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뭐 거의 이제 한 곳으로 몰리고 있죠. 지방도 뭐 수도권도 서울권도 같이 지금 하락 양상으로 똘똘마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오르는 양상이 아니라 이전에 뭐 강남구가 마용성이 쭉쭉 오르는 상태에서 뭐 지방은 거의 뭐 조금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경기권은 살짝 따라가다가 이게 이제 확 꺾이는 어떤 시기가 온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뭐 그런데 신고가는 뭐 20억 초과 아파트 3건 중에 2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하죠. 왜냐면 똘똘한 채로 이제 집을 정리하고 있다니까.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이제 수도권, 지방 또 뭐 경기권 아파트 필요 없어. 이제 다 뭐 엄청나게 떡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빨리 급매로 던져서 정리를 하고 가장 노른자 아파트로 진입을 하자라는 어떤 스탠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요 동네 빼고는 다른 곳은 다 엄청난 수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후의 방벽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라는 게. 신고가가 앞으로 모든 지역의 가격을 들어올리는 널뛰기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방어, 그죠? 딱 벽을 치는 겁니다. 성벽을. 그래가지고 3건 중에 2건의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니.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 지금 뭐 6.27 대책 나왔는데 별 효과 없네. 오히려 신고가 나오는데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방벽을 두르는 겁니다. 딴 데는 다 포기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최고가 신고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강남권 경기권 수도권이
이런 어떤 이 상급지라 부르는 곳의 신고가 최고가들이 지금 뭐 도미노처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뜨문뜨문 나와.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 부자들도 지금 집 사는데 굉장히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더 드물게 신고가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 외의 지역은 엄청난 파이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자본 시장이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제 개편,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3,500선, 뭐 4,000선 찍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투세도 조정이 되고 또 양도소득세 부분도 조정이 되니까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본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경색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고 있고,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도 지금 10년 만에 전세대출 부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매시장도 확실하게 더욱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